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제 9강입니다. 지난 강좌까지 제가 신순겸 유적기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이번 제 9강에서는 왕건에 얽힌 대구 지명 유래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에 얽힌 대구 지명 유래는 크게 두 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신라를 도우기 위해서 대구에 들어오는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왕건이 단신으로 탈출하여 도망가는 지명 유래가 있습니다. 먼저 대구로 들어오는 지명부터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왔던 곳이 대구 입구가 무태가 되겠습니다. 금호관과 동하천이 만나는 곳인 이곳은 산내의 북쪽에 위치하는데요. 왕건이 대구 입구에 들어와서 혹시 적진이 가까이 있으므로 태만하지 말라, 즉 무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변동 무태마을에 가면은 인천 이시 중시조인 이문하와 이주 두 분을 배양하는 석예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암 이주 선생님은 1570년 가을에 하동에 거주하다가 이곳 무태로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이 마을이 인천이시 집성촌이 됩니다. 석예서원 안에는 이주에 한성문이라고 해서 한성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 한성 기문에 무태의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문에 의하면은 태조 왕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고사를 처음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무태는 고려 태조가 견훤을 토벌할 때 경계하는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태만히 하지 말라, 즉 경군일 무태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왕건과 신순견 장군이 또한 야영하면서 이 마을 안악내가 야밤에도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있어 칭찬하여 게으름이 없는 동네라고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서원의 모습입니다. 자, 요게 서원이고 뒤가 상원이 되며 요 부분이 한성전 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 요게 한성정 정자 되겠습니다. 옆에가 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경동입니다. 무태와 나팔고개 사이에 있는데요. 왕건이 이 동네를 지나갈 때 선비들의 낭낭한 그리는 소리를 듣고 영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선비들의 그리는 소리와 관련된 설화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엽 매간매직이 유행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에 9번이나 낙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밤에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정조 임금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야간 미행을 하게 되었는데 글을 읽는 소리가 나는 선비직에 들러서 그간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오기와 깨꼬리와 부엉이가 노래자랑을 하기로 했는데 심판은 학선생이 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시합하기 전날 밤에 나오기가 개구리 2마리를 잡아서 선물로 학선생한테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했었답니다. 이제 시합하는 날 먼저 깨꼬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깨꼬리가 깨꼴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학선생이 심사평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간사하고 교만하다고 했답니다. 두 번째로 부엉이가 부엉부엉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학선생이 심사평이 장하고 장하더라. 그러나 그 소리가 음흉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따옥따옥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학선생의 심사평이 쾌활하다. 감히 대장부의 목소리와 같다고 해서 따오기를 1등으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비가 정조 임금에게 하는 말이 저도 개구리 2마리가 있었더라면 벌써 과거에 급제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조가 떠나면서 한 번만 더 과거에 응시해 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해 가을에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시제를 받아보니까 제목이 뭔가 하면은 개구리 2마리에 대해서 논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암 이연보의 손자인 외암 이숙량이라는 분이 대구의 최초의 서원인 영경서원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이 동네 이름을 따서 영경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영군 때 해철되고 나서 영경서원이 아직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설은 이곳에서 고려군이 숙박을 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례입니다. 서변천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의 동서변동에 있습니다. 양측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쏜 화살이 가득하여 산례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나팔고개 사진입니다. 나팔고개는 파괴사로 가다가 좌측으로 동서변동 쪽에 가는 조그만 고개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넘어가는 고개. 요게 나팔고개가 됩니다. 나팔고개는 견해의 군사가 고려군을 격파하고 이 고개를 넘으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나팔고개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또 일설에서는 왕건이 들어올 때 무태 영경동을 지나 지모동 방면으로 진군하면서 지금의 영경동에서 보성 3차 아파트 있죠. 그쪽으로 들어오는 고개에서 적진을 향해 진군의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파군제입니다. 파군제 상거리에서 파계로 방향의 고개를 아래 파군제라고 하고 파군제 상거리에서 동하사 방향의 고개를 큰 파군제라고 합니다. 견훤의 군사에게 대패해서 왕건의 군사가 망했다는 뜻의 고개 이름이 파군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왕건이 파군제에서 몸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동하사가 되겠습니다. 동하사는 493년에 극달하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부르다가 832년에 41대 건덕왕의 아들인 심지대사가 중창할 때 겨울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하여 동하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제에 있는 모악산 금산사의 진표율사로부터 송리산 법주사의 영심대사로 전해진 불골간자를 심지대사가 받은 뒤에 팔공산에 와서 이를 던져진 곳에 절을 지은 것이 지금의 동하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전라북도 김제 출신인 진표율사가 개창한 법상족 계열의 절이기 때문에 견연편에 서서 가담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경주로 가던 중에 미리 투보를 했다고 합니다. 왕건이 공산에 왔을 때 동하사를 중심으로 한 공산 일대에 후백제를 뒀던 승려들이 고려군의 깃발을 보고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초래봉 모습입니다. 초래봉은 왕건이 1차 전투인 태조지 전투에서 패배하여
동화사 쪽으로 후퇴하면서 다음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초래봉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는 설입니다. 또 하나는 왕건에게 호족이 자기 딸을 아내로 바쳐서 초래를 치르게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곳에서 초래를 치르거나 기원하면은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왕산입니다. 유적지 바로 뒷산인데요. 신성경 장군이 왕건으로 변장하여 적을 눈을 쏘길 때 이 틈을 타서 왕건이 지금의 유적지 뒷산으로 무사히 피신의 할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건을 살린 산이라는 뜻에서 이 산을 왕산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묘동입니다. 지묘동은 왕건이 수세에 몰리자 신순겸 장군이 지혜로운 묘책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서 지묘라고 합니다. 자, 본 사진은 독자암인데요. 봉무동의 봉무공원 입구에 있는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왕바위라고도 하는데 파군제에서 패한 후에 이제 여기를 와서 왕건이 홀로 쉬었던 바위라고 해서 독자암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로동입니다. 독자암에 쉬다가 불로동으로 내려가니까 왕건이 마을을 지나서 찾아보니까 늙은 사람은 없고 어린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고 해서 불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해안입니다. 왕건이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자 얼굴이 평상을 되찾게 되어서 긴장했던 얼굴빛이 환하게 펴졌다고 해서 이곳을 해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왕리가 되겠습니다. 실왕리에서 나무꾼이 이제 왕건을 만나 주먹밥을 주고 나무를 다 하고 내려와 보니까 왕건이 이미 가버리고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에 그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왕을 잃은 마을이라고 해서 실왕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발음이 변하여 실왕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순겸 장군을 기리고 있는 모영제와 영정을 모시는 곳이 바로 실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종점에 평강마을 그 버스 종점에 가면은 실왕리로 가는 요래 이정표가 있습니다. 실왕리 방향 요래 있고 모영제 요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은 되겠습니다. 자, 둔지봉입니다. 현재는 돈지봉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숨을 터가 있는 봉이라는 뜻인데 왕건이 잠시 몸을 숨겼다고 해서 둔지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야어로입니다. 옛날에는 용계, 신기, 동호덕을 포함한 큰 동네를 모두 반야어리라고 불렀답니다. 왕건이 추격에서 벗어나 후퇴하던 중에 이곳에 왔을 때 밤이었는데 반달이 떠있던 밤중에 달을 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안심입니다. 적의 공격을 완전히 벗어나 이곳에서 왕건이 안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모습이 신천의 모습입니다. 제가 찍어본 신천의 모습입니다. 신천은 지금 현재 대구 도심을 가르는 냇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77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신천은 가창을 지나서 시내 건들바위를 지나 바늘 땅을 거치고 그래서 달성공원 앞으로 달서천으로 흘러가서 도심의 홍수가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 판서로 부임한 이서라는 분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지금의 신천으로 물길을 돌려 대구 도심의 홍수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구 바로 알기 강의할 때 제가 따로 별도로 상세하게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건이 신천을 지나면서 제기를 해서 새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여 붙여진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지명 유래를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